어느 여름밤, 대학생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낡은 폐교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 폐교는 지역에서 유명한 흉가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민수 일행은 탐험 준비에 들떠 있었지만 사실 모두 조금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도심에서 꽤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한 폐교는 이미 많은 시간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학교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주변은 잡초와 덩굴식물로 뒤덮여 있었다. 친구들은 플래시라이트로 앞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은 기대했던 대로 소름 끼칠 만큼 음산했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포스터 조각들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먼지가 가득했다. 민수는 신경이 곤두서서 작은 방울 소리에도 움찔했지만 친구들과의 약속이기에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 밤이 깊어지며 어둠이 더욱 짙어졌다. 그때 갑자기 민수의 귀에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것은 분명 사람의 낮고 끓는 듯한 울음소리였다. 민수는 다른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다. 모두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방금 뭐 들었어? 동현이 속삭였다. 아이들은 긴장하며 발소리를 낮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나는 것 같았다. 문이 바람이라도 쐬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수는 여기까지 온 것이니 확인은 하고 가자며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깨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방 안은 의외로 밝았다. 불이 들어올 리 없는 폐교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낯선 소녀가 서 있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분명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저기, 괜찮아요? 용감하게도 지수가 말을 걸었다. 그 소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그 순간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소녀의 얼굴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눈, 코, 입이 모두 사라진 매끈한 흰 피부뿐이었다. 놀란 민수와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와 동시에 조명이 깜빡거리며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친구들을 이끌고 복도로 나와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여전히 그 끓는 듯 한 울음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폐교를 나와 도시의 불빛이 보일 때쯤 되어서야 그들은 멈출 수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찬 상태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민수와 친구들은 그제야 안도했다. 하지만 아무도 방금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도 무엇이 그들의 기억을 괴롭힐지 대해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다시는 그 폐교에 가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자연스럽게 그날의 경험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민수는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그 소녀가 아직도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몇 달 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한 폐교에서 영구히 울린다는 소녀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괴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지만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소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울고 있던 것이었을까? 민수와 친구들의 고요한 이야기 속에서 폐교는 여전히 그 소녀의 울음소리를 품고 서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언제 다시 그를 부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여름의 한가운데 유난히 더웠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기이한 전설로도 유명했다. 바로 이곳의 숲속에 있는 미로의 집에 대한 전설이었다. 수십 년 전 한 부유한 가문이 이곳에 저택을 지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화재로 가족 전원이 실종되었다. 집은 불타고 숲은 그 벌판을 삼켰으며 이후로 그 어느 누구도 그 집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우리 4명의 친구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 미로의 집을 찾아 나섰다. 늦은 저녁, 달은 유령처럼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소리 외에는 정적이 가득했다. 숲은 점점 더 컴컴해졌고 우리는 서로 장난스럽게 귀신 이야기를 하며 긴장을 덜어보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숲은 점점 더 밀집해져 갔다. 갑자기 우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저기 뭔가 있어.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태가 보였다. 그것은 마치 폐허처럼 보이는 저택의 잔해였다. 우리는 그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저택은 정말로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부서진 벽들과 이끼가 무성히 자란 바닥,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오래된 가구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문득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 한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에 휩싸였다. 우리는 한방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급격히 떨어졌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다시 한번 확연히 들었다.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복도를 지나가던 중 내 친구 중 한 명이 헛디뎌 바닥에 숨겨진 문짝을 발견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 뒤 그 문을 열었다. 그 아래로는 어두운 계단이 이어졌다.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우리는 내려가 보기로 했다. 계단은 끝이 없어 보였고 한참을 내려가자 마침내 작은 방이 나타났다. 방의 중앙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다. 일기에는 이 집에 살던 아이가 쓴 글이 적혀 있었다. 그는 매일 밤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불쾌한 꿈에 대해 적어 놓았다. 마지막 장에는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숲이 그들을 데려갔다는 기이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갑자기 주위에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었다.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오려 입구 쪽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문을 힘껏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디선가 낮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는 더욱 패닉에 빠졌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과 함께 다시 한번 숲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해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시 숲을 빠져나올 때까지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고 다리가 떨려왔다. 마을로 돌아와서도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때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지만 종종 그날의 악몽을 꾸곤 했다. 미로의 집은 그날 이후 우리가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이 정말로 존재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3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산장. 그곳에는 흰 소복 귀신이라는 괴담이 전해지는 곳이 있다. 산장은 오래된 방치된 건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지만 호기심 많은 이들 사이에선 여전히 소문이 돌곤 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앞둔 8명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졸업 전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한 자그마한 모험을 계획했다. 그 모험은 바로 유명한 흰 소복 귀신이 나온다는 그 산장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우스꽝스러운 괴담과 장난스러운 영상을 보며 그것이 그저 재미로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그들은 산장에 도착했다. 오래된 나무문은 삐걱거렸고 그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은 싸늘한 소리를 냈다. 조명은 없었고 그들은 휴대폰 손전등에 의지해야만 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이곳저곳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구석구석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각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산장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산장의 각 방을 돌아다니며 어떤 것이라도 특별한 것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곳은 단지 오래된 가구들과 텅 빈 방들 뿐이었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자 금세 지루해진 친구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소복의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모두가 긴장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방금 들은 소리에 대의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우리끼리 하는 장난이지, 그렇지?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어딘가 불안함이 가득했다. 긴장감을 덜기 위해 친구들은 괴담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한쪽 벽에 낡은 거울이 흔들리며
거울 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윤곽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윤곽은 점차 선명해졌다. 거울 속에서는 분명한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얼굴을 가린 채 서 있었다. 그 모습에 모두는 얼어붙었다. 비명을 지르며 몇몇 친구들은 거울에서 멀어졌고 일부는 벌벌 떨며 공포에 질린 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거울 속 여인의 머리가 천천히 들리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산장에 조용했던 분위기는 공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었다. 맞다. 우리가 온 목적이 이거였잖아.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는 거. 그러나 그들이 무언가 생각하기도 전에 거울 속의 여인이 갑자기 산장 안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 흘러들었다. 친구들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산장의 출입구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출입구는 갑작스럽게 잠겨버리고 그들은 산장 안에 갇히고 말았다. 그때 갑작스러운 소리 없이 출입구가 다시 열렸고 한 친구가 고개를 돌리자 산장 밖에서 노란 빛이 비춰졌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나가려 했지만 출입구 앞에 넘어진 책장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다. 한 명씩 차례로 그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던 중 마지막 남은 친구가 무언가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다. 뒤를 돌아본 그는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의 붉게 빛나는 눈과 마주쳤다. 갑자기 그의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침이 되어 있었고 친구들은 모두 그를 깨우기 위해 정신없이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의 기색이 가득했다. 왜냐하면 산장을 나서기 전 책장 앞에 마지막 친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불길한 밤 이후로 친구들은 소복의 귀신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산장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여전히 그 마을의 주민들은 밤이 되면 산장에서 수상한 여인이 출몰한다고 속삭이며 여행객들에게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 그날의 산장 안에서의 일들은 히스토리로 남아 마을의 전설로 계속 전해지고 있다.